좁은 고시원 골목. 76살 윤말순. 등이 굽은 채 낡은 리어카를 끌며 하루 종일 폐지를 주었습니다. 손은 거칠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파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이게 말순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고시원 우편함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붉은 봉투 하나가 조용히 꽂혀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말순에게 편지를 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정성스러웠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예감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귀하는 대형그룹 창업주의 정식 호적 상속인입니다. 갑자기 의아했습니다. 내가 상속인이라니? 말순은 글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내일 오후 2시 본사 빌딩 38층으로 이 편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형그룹? 그 유명한 대형그룹 말인가? 말순은 손을 떨며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당신의 존재는 누군가가 오랫동안 숨겨왔습니다. 숨겨왔다고? 누가? 왜? 말순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태어난 직후 보육원에 맡겨진 자신, 본명도 부모도 모른 채 76년을 살았습니다. 이름도 사실 보육원에서 지어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벌가 상속인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진짜일까? 다음 날 오후 윤말순은 손에 편지를 꼭 쥔 채 대형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유리 건물은 하늘까지 닿아 있는 듯 높았습니다. 말순은 입구를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걸까? 폐지 수레를 끌던 손이었습니다. 낡은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곳 38층. 말순은 용기를 내어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직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3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은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로비, 정장을 입은 직원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말순은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혹시 윤말순님이십니까?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장이 말끔했습니다. 말순은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남자는 편지를 보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오셨군요. 회장님께서 꼭 전해달라고 남기신 분입니다. 회장님? 말순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기, 이게 다 무슨, 이쪽으로 오십시오. 남자는 말순을 넓은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창가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상자 안에 할머님과 관련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보관하신 겁니다. 평생?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자는 상자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들, 아기 옷 한 벌, 그리고 노란 종이에 적힌 글씨,
말순의 이름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여기에? 네. 회장님께서 직접 쓰신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편지를 들고 왔다고. 날카로운 목소리. 대형그룹 부회장이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 비싼 양복. 날카로운 눈빛. 그는 말순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비서가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이분은 회장님께서 직접. 닥쳐. 부회장은 탁자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쾅!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진들이 흩어졌습니다. 이 상자는 우리 집안 기록입니다. 아무나 손댈 물건이 아니에요. 말순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상속인? 말도 안 돼. 부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냥 편지가 와서. 편지? 이런 편지 누가 보냈는지 알아? 부회장은 편지를 낚아챘습니다. 누군가 장난치는 거야. 돈 뜯어내려고. 부회장님, 비서가 단호하게 나섰습니다. 이 지시는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직접 남기신 겁니다. 뭐? 부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에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윤말순을 찾으라고. 순간 부회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아버지가 그런 사람을. 비서는 상자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흔들리는 손으로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말순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말순, 내 첫째 딸. 반드시 찾아야 한다. 첫째 딸.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부회장은 비틀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첫째 딸이라니.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은 없었어. 부회장님.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평생 이분을 찾으셨습니다. 그걸 모르셨습니까? 부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서는 상자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아래 작은 글씨. 말순이 꼭 지켜야 할 아이. 말순은 사진을 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저예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유일하게 남기신 첫째 따님의 사진입니다. 부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사진 하나로 뭐가 증명됩니까? 조작일 수도 있어. 비서는 사진 뒷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49년 3월 2일. 말순이 태어난 날.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1949년. 말순의 생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부회장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건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사진을 매일 보셨습니다. 매일? 네. 매일 아침 출근하시기 전 이 사진을 꺼내 보시곤 했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찾지 못하신 거예요? 비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 회장님께서 젊은 시절 첫 부인과의 사이에서 따님을 낳으셨습니다. 첫 부인? 부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었어요. 첫 번째 부인에 대해선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비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첫 부인께서는 출산 직후 돌아가셨습니다. 회장님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아기를 보육원에 맡기셨습니다. 보육원에? 네. 당시 회장님은 사업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빚에 쫓기고 하루하루가 힘들었죠. 말수는 사진 속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버리신 거군요. 아닙니다. 비서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버리신 게 아닙니다. 잠시 맡기신 거였어요. 사업이 안정되면 바로 데려오시려고. 그런데 왜? 하지만 보육원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기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만 하더군요. 부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평생 사람을 고용해서 찾으셨던 거군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넘게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기록도 사라졌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50년. 그 긴 세월 동안 아버지는 자신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버지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부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비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부담? 첫째 따님을 찾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셨습니다. 그 죄책감을 가족들에게 나누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부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오빠, 40대 중반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부회장의 여동생, 은혜였습니다. 은혜야, 너도 이 소식 들었니? 은혜는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언니, 맞아요. 뭐? 부회장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언니라니 무슨 소리야?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어릴 때 보여주신 사진 기억나요? 사진? 네. 오빠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아버지 서재에서 우연히 본 사진. 부회장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이 아기는 내가 지키지 못한 아이라고. 은혜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진 속 아기와 지금 이 사진 속 아기가 똑같아요. 부회장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나는 기억이. 오빠는 기억하기 싫은 거예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니가 나타나면 오빠의 위치가 흔들리니까. 은혜. 부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빠, 솔직해지세요. 오빠는 지금 두려운 거예요. 언니가 재산을 가져갈까봐. 부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으셨어요. 단지 딸을 만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은혜는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오랫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재산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언니, 그냥 제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왜 저를 찾으셨는지,
그것만 알고 싶어요. 부회장은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비서는 상자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남기신 조사 기록입니다. 파일을 열자 수많은 문서가 나왔습니다. 보육원 기록, 병원 출생 증명서, 사설 탐정 보고서, 그 많은 기록들이 모두 윤말순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은 1955년부터 조사를 시작하셨습니다. 1955년? 네. 사업이 조금 안정되자마자 바로 보육원을 찾아가셨죠. 비서가 한 장의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보육원에는 이미 기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없앤 것 같았습니다. 부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누가? 비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말해봐. 일부 기록에 따르면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시 회장님의 사업 동업자가 보육원에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동업자? 네. 회장님이 첫째 따님을 찾으면 사업에 집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누군가 일부러 저를 숨긴 거예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추정됩니다. 보육원 원장도 나중에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셨고요. 의문의 사고? 네. 교통사고였는데 경찰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동업자가 누구예요? 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부회장이 그 사진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 김태준? 네. 당시 회장님과 동업하던 분입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우리 어머니의 오빠잖아. 순간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은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외삼촌이?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준 씨는 회장님의 두 번째 결혼을 주선한 분이기도 합니다. 부회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렇다면 외삼촌이 일부러 언니를 숨기고 우리 어머니를 아버지와 결혼시킨 거야? 그렇게 추정됩니다. 말수는 몸이 떨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돈입니다. 비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태준 씨는 회장님이 사업에만 집중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지분도 커지니까요. 그래서 제 존재를 지운 거군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회장은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외삼촌이 그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은혜가 물었습니다. 김태준은 지금 어디 있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생전에 회장님께 이런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비서는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편지는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비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형님께, 저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고백합니다. 부회장과 은혜가 숨을 죽였습니다. 말순이를 숨긴 건 저였습니다. 형님이 사업에만 집중하시길 바랐습니다. 첫 부인의 죽음으로 힘들어하시는 형님을 보며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순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보육원 원장에게 돈을 주고
아이의 기록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다른 보육원으로 보냈습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이름까지?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래 아이의 이름은 윤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윤말순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다른 보육원에 등록했습니다. 윤서연. 그게 말순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을 형님과 재혼시켰습니다. 동생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 지분은 더욱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욕심 때문에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말순이, 아니 서연이를 꼭 찾아주십시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인생이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은혜가 말순을 껴안았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우리 가족 때문에. 아니에요. 당신들 잘못이 아니에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외삼촌은 우리에게도 거짓말을 한 거군요. 오빠, 나는 평생 아버지의 진짜 후계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부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첫째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누군가의 음모로 숨겨진 채.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김태준 씨의 편지를 받은 후 더욱 절실하게 따님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건강이 너무 나빠지신 후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편지를 준비하신 거군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딸을 찾아 진실을 알려주는 것. 말순은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지만 슬픈 눈빛.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대형그룹 회의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 대형그룹 창업주 윤태식 회장의 유언을 집행하겠습니다. 부회장과 은혜, 그리고 말순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첫째, 나의 첫째 딸 윤서연, 현재 윤말순으로 살고 있는 내 딸에게.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대형그룹 지분 15%와 강남 본사 빌딩 소유권, 그리고 개인 재산 500억 원을 상속한다. 부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15%면 현재 부회장의 지분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 딸 서연에게 이 글을 남긴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이 글을 읽는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하지만 알아다오. 아빠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산은 내가 원하면 가져도 좋다. 하지만 아빠의 진짜 바람은 다르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것만이 아빠의 소원이다. 변호사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둘째, 나의 아들 윤재혁에게. 부회장이 긴장했습니다. 재혁아, 너는 훌륭한 아들이었다. 회사를 잘 이끌어왔다. 하지만 아빠에게는 내가 몰랐던 첫째 딸이 있었다. 그 사실을 숨긴 것 미안하다. 부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내가 서연을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서연은 내 누나다. 부디 가족으로 대해주길. 변호사가 유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부회장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재산이 필요 없어요. 네. 모두가 놀라 말순을 봤습니다. 저는 76년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게 제 삶이었어요. 말순은 유언장을 밀어놓았습니다. 재산을 받으면 제가 제 삶을 부정하는 것 같아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말순은 부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재산으로 보육원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저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부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진짜 원하시던 거예요. 저를 찾아 재산을 주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말순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재산을 포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산은 받을 거예요. 대신 그 돈으로 서연재단을 만들겠어요.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재단. 은혜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 부회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누나. 처음으로 부회장이 말순을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재산을 노린 게 아니었군요. 당연하죠. 말순은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부회장은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의심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말순이 부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며칠 후 윤태식 회장의 묘. 말순은 꽃 한 송이를 조용히 놓았습니다. 옆에는 은혜와 부회장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순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늦었지만 왔어요. 딸이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평생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그 마음, 이제 알았어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살게요.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부회장이 말순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습니다. 누나를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은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세 남매가 함께 할게요. 걱정 마세요. 세 사람은 묘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부회장이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연재단 설립 서류가 완료됐습니다. 벌써? 네. 누나께서 빨리 진행하라고 하셔서. 말순이 웃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을 도와야죠.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누나, 제가 재단 운영을 돕겠습니다. 정말요? 네. 대형그룹의 자원을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은혜도 말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언니. 제 시간을 재단에 쓰겠어요. 말순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부회장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6개월 후 서연재단 개원식. 새로 지어진 보육원 건물이 햇살에 빛났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한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진짜 여기서 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아이는 말순을 꼭 껴안았습니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봐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웃고 있어요. 부회장이 다가왔습니다. 누나, 다음 달에 두 번째 보육원 착공합니다. 벌써? 네. 전국에 10개를 짓는 게 목표입니다. 은혜도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 봐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 속에는 말순과 아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우리 할머니. 말순은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할머니가 됐네요. 당연하죠.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누나는 이제 이 아이들의 할머니예요. 그리고 우리의 누나고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세 남매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고시원에 살지 않았습니다. 부회장이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누나, 왜 아직도 그런 옷을 입으세요? 새 옷 사드렸잖아요. 이게 편해서요. 말순은 웃었습니다. 76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바뀌긴 힘들어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특별해요. 특별하긴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하지만 부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특별했습니다. 재산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그것이 말순의 전부였습니다. 누나,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누나를 찾으신 건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왜요? 누나 덕분에 저도 배웠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부회장은 잔을 들었습니다. 돈도 지위도 아니었어요. 가족이었어요. 은혜도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하여. 말순도 잔을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세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76년을 살며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가족, 따뜻함, 사랑. 말순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말순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말순은 하늘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게요. 약속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76살 할머니의 놀라운 반전. 숨겨졌던 50년의 비밀.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 말순 할머니는 재산보다 더 큰 걸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죠.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돈, 명예? 아닙니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입니다. 말순 할머니처럼 우리도 진짜 소중한 걸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